지금 출렁거리는 거 혹시 물 보이시나요? 가벼운 스타일의 바디감이 라이트 바디라고 합니다. 우유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좀 더 묵직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정도의 바디감을 풀 바디라고 합니다. 네, 드라이, 스위트, 풀바디, 라이트 바디. 예, 좀 이해가 아주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식당에서 이제 와인 리스트가 있는 네.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소믈리에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있는데 소믈리에가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네. 보통은 소믈리에라고 하면 보통 오른쪽에 황금 포도 모양의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소믈리에인 분들이고요. 그러면 자격증을 획득하신. 그렇죠. 소믈리에 정규 교육을 다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분들에게만 소믈리에 자격증을 이제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보나요? 그럼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시험들 보실 분들에게 우선 좀 팁을 드리자면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정말 테이스팅 했을 때 이 와인을 감별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와인 이론 교육인데요. 이론 교육은 어느 나라의 어느 국가의 어느 지역에 어떤 포도 품종으로 생산하는 와인이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먼저 패스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와인을 테이스팅 했을 때 이 와인은 미국산 와인인지 아니면 맛만 보고. 그럼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와인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저는 이제 소믈리에는 와인 바나 이런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직업으로 와인을 감별하시는 분들 소믈리에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별도로 WSET라는 와인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동일한 과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믈리에라는 건 그냥 직업일 뿐인 그렇죠. 거고 네. 자격증은 또 다른 개념이군요. 네, 네, 저는 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소믈리에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이게 사실 와인이랑 커피가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나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또 커피 전문가를 또 바리스타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바리스타도 그냥 직업인 거고 자격증은 또 별도인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 분들에게만 바리스타라고 칭하긴 하지만 네. 보통 우리들이 이제 평상시에 말하는 그 바리스타는 꼭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이 없고요. 이게 공인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취득하기가 쉽겠죠. 네. 그럼 와인 자격증이 어렵습니까? 커피 자격증이 어렵습니까? 커피는 그래요? 와인이 좀 더 네. 어렵군요. 와인은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한 1년 정도 교육 이수를 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3단계 WSET 초중고급 3단계 시험을 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국에 본원이 있는 기관입니다. 왜 영국 자격증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와인 생산량이나 이제 퀄리티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국이 와인 소비로는 거의 1등이거든요. 그래서 와인 소비 관련된 이런 교육, 와인 관련된 것들은 영국이 훨씬 더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프랑스는 양조학 관련된 뭐 학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으면 영국은 위스키 아닌가요? 위스키? 위스키도 당연히 있죠. 네, 위스키도 있지만 제가 받은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가 위스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와인 앤 스프릿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렵습니다만 와인 자격증 취득하시려는 분들 하고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시려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바리스타 소믈리에 이런 게 궁금했는데 좀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세 병의 와인을 준비하셨는데 요거는 왜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와인을 구분하는 법 중에서 화이트, 로제, 레드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개념인데요. 이건 스파클링 와인과 스틸 와인이에요. 스틸 와인이라고 하면 스파클링이 없는 일반적인 와인을 스틸 와인이라고 하고요. 스파클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샴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원래는 쌍파뉴라는 프랑스에 있는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쌍파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쌍파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파뉴가 샹페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샴페인은 미국식 발음이고요. 네, 쌍파뉴는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쌍파뉴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쌍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쌍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흔히 많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보통 이제 통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스파클링 와인 중에 쌍파뉴 지역에서 나는 걸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스페인은 까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은 그쵸. 까바라고 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쌍파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는 스파클링을 또 크레망이라고 합니다. 크레망. 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조금씩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약간 스카치 테이프 같이 이렇게 그냥 대표성을 그쵸. 가진 네. 건.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뭐 그냥 샴페인이라고 해서 뭐 까바나 다른 거를 네. 시키면 좀 무식해 보이나요? 무식해 보일 수는 없지만 네. 좀 더 유식한 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좀 재수 없어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너무 아는 척. 쌍파뉴라는 발음 자체가 좀 재수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순화해서 네. 발음하는 걸로 하시죠. 아, 네, 그러네. 쌍파뉴가 약간 욕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어쨌든 그냥 스파클링 와인을 네. 통틀어서 우리는 샴페인이라고 네, 표현을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네. 특정 지역, 그러니까 쌍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겁니다. 네. 뭐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누가 그런 얘기 했을 때 또 모르는 척 하는 것보다는 좀 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알고 있어.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게 스틸 와인, 그다음에 스파클링 와인 구별해 주셨는데 그럼 이 두 가지는 스틸 와인, 네. 요거는 스파클링 와인. 이 두 개는 왜 또 있는 거죠? 구분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스타일은 보르도 스타일, 같은 프랑스 와인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보르도 스타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부르고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좀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제 깊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요 모양이, 요 쉐입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건 다 보르도. 다 보르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와인은 이런 보르도 병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칠레 네. 와인도 다 이렇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미국 와인도 다 네. 이렇게 생겼던 것 그렇지만 같아요. 이제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부르고뉴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만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 정도 알면 그러니까 사실 보르도도 프랑스의 그냥 한 지역 이름이고 지역입니다. 부르고뉴도 사실은 프랑스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워낙 프랑스 와인이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하고 샴페인, 뭐 부르고뉴, 보르도 이렇게 타입으로 구별이 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렇지만 그냥 보르도 타입, 부르고뉴 타입, 그다음에 그냥 샴페인 계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와인 레이블입니다. 와인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와인 레이블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